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반 2, 그쵸? 그래서 요 반은 주로 이제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답식 문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평소에 실전 모고에 있는 서답식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진도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영역을 연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선생님들 아직까지 암기가 완벽하게 된 거는 좀 아니잖아요. 물론 암기가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돼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그죠? 지금 암기가 덜 돼 있어도 그리고 이제 맹목적으로 암기만 한 거는 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다 돼 있으면 물론 좋지만 안 돼 있어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시험을 지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답식 문제를 풀면서 암기도 하고 암기한 거 적용도 해보고 사실은 이제 진도별 공부도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풀면서. 자, 그래서 답안 연습도 해보시고 아직 이제 공부가 당연히 완성이 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완성도 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면서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자료가 문제하고 해답 당연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 푸는 연습하실 때 여기 이제 무한 답안지 샘플, 그쵸? 이거 파일 넣어드리니까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답 쓰는 연습 하시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실전 모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항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보는 거죠. 그쵸? 선생님들이 뭐 문항 뭐 1에서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답안지 파일명은 무한 답안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습을 직접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직강에서는 아마 한 분당 3장인가 이렇게 드렸을 것 같은데 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주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놀이 이론 쭉 정리한 자료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료도 오늘 아마 드리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 이제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시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좀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거하고는 달라요. 그 암기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암기장하고는 다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만 쭉 이렇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파일 형태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 그 보장원 자료거든요. 그쵸? 근데 요게 제가 전에도 하나 드렸어요. 작년 것도 드렸는데 여기 보장원 자료가 그 5월 30날인가 다시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동학대 이게 이제 신고 의무자잖아요. 우리가 신고 의무자들 교육하는 내용 파일이 5월 30일날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파일로 또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보장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이제 지금 우리 뭐 유보통합 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동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복지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장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유아는 조금 더 유아교육은 학교는 조금 덜한데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장원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동학대 너무 요즘에 강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은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자료는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리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몬테소리부터 좀 출발을 하는데, 자, 이게 지문 한번 보시겠어요? 지문 보시면 문제, 몬테소리 많이 풀어봤지만, 몬테소리 나올 때마다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쵸? 자, 몬테소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의 대화에서 몬테소리 교육에 관해서 잘못 이해한 교사가 누굴까요?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 세 사람이 다 지금 몬테소리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잘못 이해한 선생님이 누굴까요? 자, 김교사는 몬테소리 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구를 여기 이제 약간 함정이에요. 뭐냐 하면 교구를 영역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유아중심, 놀이중심에서 영역별로 구분하는 거 그렇게 권장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교사가 틀렸다 이렇게 쓰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몬테소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구분해 놓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 막 공부하고 몬테소리 딱 보면 에이 틀렸네 뭐 이렇게 딱 쓰기 좋은 거예요. 근데 몬테소리 교구는 영역별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딱 구분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이제 교구를 고르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는 영역별 구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함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교사 얘기하는 걸 보시면은 어린이들은 환경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하고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의지, 규율, 목적 추구보다는 자연물이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상하고 자신의 세계를 표출해 나가도록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이 레지오 교육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그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뭐 자유놀이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거니까 이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박교사가 지금 틀린 겁니다. 이 이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지, 규율, 목적 추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교육 환경 안에서 교육 환경도 이제 구조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계획된 환경, 구조적인 거, 질서. 그래서 유아도 구조와 질서를 터득하고 그 교구 자체가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사가 얘기하는 거, 몬테소리 교육에서 적합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내자, 관찰자, 환경 준비자, 교수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박 교사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죠? 김 교사가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박 교사고요. 그럼 동그라미 2에다가 또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의지, 규율, 목적 추구보다는 자연물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지, 규율, 목적 추구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구조와 질서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어떤 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끝까지, 그렇죠? 정상화된 유아들은 막 몰두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지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답이 써져 있으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몬테소리 환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 어린이 환경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이죠. 계획된 환경. 계획된 환경 안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아이들이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죠? 자연 속에서 막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몬테소리가 이야기한 것은. 자, 그리고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조와 질서입니다. 구조와 질서. 그래서 영역별로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몬테소리 환경은 교실 환경, 자연 환경 이거 두 개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의 질서와 조화,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익히라는 거죠. 무한정 막 자연에 나가서 뛰놀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교실 환경, 자연 환경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미적인 그런 반응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몬테소리 여러 형태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가에서 이 교사가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내자, 관찰자, 환경준비자, 교수자. 그죠? 몬테소리 교육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 가장 자신 있는 거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설명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 밑에 관찰자, 환경준비자, 교수자는 여기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자세하게 아예 항목을 나눠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도자, 안내자 요거는 이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사는 그 교사 위주의 어른 중심 수업 환경이 아니죠. 몬테소리 교실은 다 뭐 교구나 가구나 이런 것들도 생활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른 중심의 수업 환경이 아니고
유아가 주도하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자, 그래서 인도자, 안내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사 중심이 아닌 거죠. 교사 중심이 아니고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에 맞게 안내하는 그런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안내자를 여기 이제 답을 써봤어요. 다른 건 여기 이제 내용을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관찰자, 뭐 환경준비자 이런 건 너무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니라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학습을 촉진하는 거예요. 자, 안내자 어떤 거예요? 우리 보통 옛날에 이제 교실에서 교사 중심 수업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무슨 안내자예요. 선생님이 지시자면서 그렇죠? 선생님이 안내하는 게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 말은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내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지시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교사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사 중심이 아니고 약간 이제 애들 수준으로 이렇게 권위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죠. 원래 이제 교사 중심 교실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딱 가리키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래 교사 중심의 지시자적인 교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시자가 아니고 안내자는 교사 중심 수업이 아니고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학습이 유아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 요게 이제 안내자입니다. 그렇죠? 자, 몬테소리 교사의 특징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거예요. 준비된 환경을 마련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교사이고요. 자, 그리고 안내자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관찰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관찰할 때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록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이 중심 관찰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몬테소리는 계량적인 측정, 평가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계량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측정을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자이긴 하지만 이게 아이들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 준비자, 준비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루소가 말한 어떤 듀이나 루소가 말하는 환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준비된 환경을 마련하는 환경 준비자예요. 그리고 교수자. 몬테소리 교육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그 대신 계획하고 유아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자 같은 경우에도 루소나 듀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몬테소리 교실에서도 융통성은 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해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실까요? 3번 문제. 서교사하고 유교사가 대화하고 있어요. 요즘 디지털 기술 발달 속도가 무척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지각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컴퓨터 많이 쓰시는데 뭐 추론, 학습, 지각 이런 거 기능까지 잘 활용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래아 한글 만약에 써요. 아니면 파워포인트 뭐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뭘 추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추론 어떤 거 엑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는 추론을 해요. 통계 패키지 이런 거 돌리면은 추론을 조금 해주기는 하는데 학습 능력까지 컴퓨터가 갖고 있고 뭐 우리 그런 거 잘 쓰진 않아요. 그렇죠? 기억이 이제 그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그게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 그렇죠? 이런 게 개발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유아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려고 해요. 여기 지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 애들한테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가 길러줘야 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유교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교육과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은 공통점도 있다. 기억 교육. 자, 놀이 중심 교육에서 지향하는 것, 지향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양하는 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이 중심 교육과 기억 교육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기억 교육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이 뭔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읽고, 그쵸? 3번 문제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읽고 동그라미 1에다가 서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밑줄 그은 기억,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요 밑줄 그은 기억하고 윤교사의 대화에서 제시된 기억. 자, 윤교사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윤교사의 대화에서 제시된 기억, 그쵸? 유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기억. 기억 교육과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공통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밑에 사례도 있어요. 자, 기억을 적용한 사례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자율 주행 자동차, 인간이 입력하는 음성을 인식해서 명령을 처리하고 요구하는 응답하는 스피커. 그렇죠? 그냥 일반 스피커하고는 다르죠. 그냥 스피커하고는 달라요. 뭔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스피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제품 사례, 무선 이어폰, 사용자가 직접 켜고 쓰는 스탠드, 풍량과 온도 등을 직접 조절해서 사용하는 드라이기. 무선 이어폰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뭘까요? 기억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렇죠? 자, 기억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유교사의 대화에서 밑줄 친 내용의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사례 뭘까요? 기억 교육과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의 공통점. 그거를 한 가지를 쓰라는 거죠. 자, 기억 교육은 뭐죠?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교육하고 놀이 중심 교육의 공통점 한 가지를 쓰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제 유아 카페에다가 유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자료집 하나 올려놨어요. 자료집이 막 되게 여러 개인데, 그런 자료집을 막 여러 권 올리려고 하니까, 중요한 자료집이 많은데 올리려고 하니까 용량이 오버가 돼서 안 올라가서 한 것만 일단 올려놨는데요. 지금 요즘에 첨단 교육, 디지털 매체, 디지털 혁명, 이런 얘기는 제가 4차 산업사회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한국에서는 4차 산업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사회. 그렇죠? 4차 산업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은 4차 산업사회라고 안 하고 이거 디지털 혁명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혁명. 그죠? 서양에서는 이거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서양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계에 엄청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요즘 교사 연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 교사 연수하는 거, 그 아이누리 사이트에도 이제 자료집이 많이 올라가 있고, 아이누리 사이트에서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교사 연수 유튜브로 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얼마 게시해놨다가 바로바로 내려요. 자, 그런데 아이누리 사이트에서 교사 연수하는 거 디지털 혁명에 관한 거, 그래서 유아들 데리고 디지털 매체 가지고 수업하는 거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연수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AI, 유아한테 인공지능 교육하는 거랑 그 다음에 놀이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연수 이미 막 많이 하고 있어요. 놀이 사례들도 많이 제공한 책들도 있고요. 아이놀이 사이트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지금 카페에다가 올려놨고, 요 문제는요, 지금 교사 연수 자료집에 근거해서 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수들이 연구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뭐 막 연구 논문 막 발표한 최첨단 논문 이런 거는 당장 시험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 연수 자료집하고 조금 약간 좀 그래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 4차 산업사회 디지털 혁명 AI 뭐 이런 거 갖고는 한번 문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특강도 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자료가 내용이 좀 많아요. 놀이 중심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인공지능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지금 제가 다루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현장에서는 연수도 하고 막 현장 선생님들이 연수할 때 발표도 하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아직 게시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일단 지금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여기 문제에 내놓은 것처럼 지각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자, 초기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초기 컴퓨터는 인간이 프로그래밍하면은 프로그래밍한 그런 내용대로 입력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아 한글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 딱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컴퓨터인데 인제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 핸드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하면 막 대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심심하면은 그거 켜놓고 그냥 계속 말하고 뭐 이렇게도 한 장난도 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말하는 거에 반응해서 얘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어때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이러면 얘가 가장 빠른 거리 이런 걸 조합을 딱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거리를 조합을 해서 딱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음성도 이제 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인공지능이에요.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머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잘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하고 관련해서 딥러닝 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렇죠? 자, 그래서 딥러닝 여기 빅데이터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자, 유아교육하고 유아 인공지능 교육의 공통점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놀이중심 유아교육이에요. 사실 여기서 놀이중심 유아교육하고 그 다음에 유아 인공지능 교육의 이제 공통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 놀이중심 유아교육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사 중심의 그런 지식 전달, 그 다음에 아이들은 수동적인 지식 습득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아 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막 매체 조작하는 거 가르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체를 단순 조작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 이것도 아니다. 그죠?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첨단 매체 이런 거 조작하는 거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아 교육에서도 교수 절차를 사전에 막 철저하게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딱 가르치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요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매체를 선택한 다음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막 조작하게 하는 거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그대로 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습자 개개인이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놀이중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환경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인 경험을 하는 거. 그렇죠? 놀이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거고 유아 인공지능 교육도 인공지능하고 유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네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 초등학교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초중등 교육과정도 바뀌어요. 2022 교육과정 해가지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 안에 인공지능 교육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인공지능 막 애들이 이렇게 코딩하고 만들어가는 거 이거 강조하고 있고 유아교육에서는 이제 지금 초중등하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유아교육하고. 그런데 초등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교육을 엄청 강조하는 걸로 2022 교육과정에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도 막 그럼 애들 코딩시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교사 연수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올해 시험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뭐 내년 시험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연수 막 갑자기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1차에 안 물어보면 2차에라도 좀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아교육에서는 풍부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애들이 발현된 어떤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현이 딱 되면 그거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뭐 첨단 기계를 막 조작하는 거 가리키는 거 그게 인공지능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아 스스로 의미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과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인공지능과 만남을 주선해 주면서 얘네들이 스스로 그거를 활용하는 과정이나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고 적용해 볼 수 있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그런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공지능 교육의 다양한 예는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만 좀 문제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에 들어갈 부분은 인공지능이고요. 자, 놀이중심 교육하고 인공지능 교육, 놀이중심 교육, 인공지능 교육, 요 공통점 보시면 놀이중심 교육에서도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지식 습득은 그건 안 좋다. 그렇죠?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애들이 막 강제로 배우는 거 이런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매체를 단순히 조작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도 지금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방향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 자체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시고 해설도 보시고 해서 일단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우리 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 뭐 조금 쉬었다가 4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실게요.